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에 대한 경찰 조사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에 이 미성년자는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든 범죄소년이든 미성년자에 대해서 경찰 조사한 결과 이 미성년자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래서 더 이상 특별한 수사나 재판 등의 조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끝냅니다. 즉 미성년자한테 죄가 없다라고 경찰 판단하에 사건을 종결하는 거죠. 그러나 죄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촉법소년이든 범죄소년이든 무조건 검찰이나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가볍다라고 판단되면 이른바 선도조건부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선도조건부 불송치 결정은 쉽게 얘기해서 훈방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죄가 매우 가볍기 때문에 경찰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경찰 차원에서 교육 등을 하고 끝내면 될 것 같다 하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선도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이 심사위원회는 변호사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선도조건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은 실제 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입장에서는 가장 가볍게 죄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끝나는 처분, 옛날 말로 훈방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성년자가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혹은 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죄가 중하다라고 생각되면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바로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재판부로 넘어가게 되고, 범죄소년인 경우에는 경찰에서 검찰로 유죄 취지로 송치되게 됩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가 안 된 미성년자들의 경우에 촉법소년이고, 범죄소년의 경우는 미성년자지만 만 14세가 넘은 형사성년의 경우 범죄소년입니다. 어쨌든 만약 범죄소년이라서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이 검찰 단계에서 혐의점이 있는 미성년자가 엄정하게 다퉈서 죄가 없음을 검사한테 증명하는 경우 검사는 이 단계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죄가 인정된다라고 검사가 봤지만 미성년자가 죄를 인정하고 또 자백하고 반성하는 경우, 또 피해자가 합의가 된 경우 등 여러 가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봐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검사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끝내는 경우라 할 수 있겠죠. 검사가 이 미성년자한테 죄가 인정되고 그 죄가 중대하다고 생각되면 검사는 이 범죄소년을 정식으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기는 거죠. 미성년자지만 범죄소년이기 때문에 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소년교도소 등 소년원이 아닌 교도소에 갈 수 있는 가장 중대한 형태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소년재판으로 넘겨서 소년원 정도에 보내면 충분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소가 아니라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통하여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재판부로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범죄소년이 아닌 촉법소년은 애초에 경찰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넘긴다 하더라도 검찰로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소년재판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경찰에서 소년법원으로 넘어가는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이 내려진다는 거죠. 어쨌든 아까 봤듯이 범죄소년에 대해서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되거나 혹은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된다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재판부에서 소년재판이 벌어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처분은 시포처분, 이른바 소년원에 2년 정도 수감되는 처분이고, 가장 가벼운 처분은 불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죄 취지 혹은 죄가 살짝 인정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처분을 내릴 필요 없을 정도다라는 경우에 소년재판부에서 내리는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그 외에도 1호부터 9호까지 또 부수처분까지 하면 매우 다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 소년재판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소년원 같은 데 들어가는 최종 처분 전에도 중간 단계로서 소년분류 심성 위탁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 이것 역시 수감형 처분에 준하는 불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소년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대한 건 뭘까요? 가장 중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해당 없지만 범죄소년의 경우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처분으로서 소년교도소에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미성년자 경찰 조사 이후에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가벼운 처분을 받으면 좋겠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해서 검찰이나 법원으로 넘어갔다면 이 경우에서부터라도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선임을 통하여 미성년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아이를 위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